현대 물리학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둘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은 정말 개입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과학자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을 보고도 멀쩡하다면 당신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 역시 말했죠.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이론은 그러나 동시에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바탕이 되는 필수 이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양자역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20분 안에 완전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양자역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와 그 안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원자,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작죠.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비유해 볼까요? 원자를 동전 크기로 확대하면 동전은 지구 크기로 확대한 것과 같다. 이 정도로 미친 스케일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원자를 이해하는 학문이 왜 중요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저는 반도체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습니다. 우리 문명의 핵심 기술을 만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원자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가운데 원자핵,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와 원자핵 사이는 거의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핵을 축구공이라고 하고 그 축구공을 서울시청 광장 한가운데에 놓았다면 전자 하나는 어디쯤 있을까요? 수원쯤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 정도 위치랍니다. 즉 원자는 대부분이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이 모여서 만든 존재. 이제 이런 원자를 이해하기 위해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 전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 3. 양자역학의 핵심 질문 전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 1927년 솔베이 회의,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이 모여 양자역학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입자. 형태가 있고 던지면 어디에 맞는지 예측 가능. 파동. 형태가 없고 퍼져나가는 성질. 놀랍게도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걸 증명한 전설적인 실험이 바로 다음에 설명할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사위양자역학의 핵심. 이중슬릿 실험. 이중슬릿이란 두 개의 구멍을 뚫은 얇은 판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쏘아서 어떻게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죠. 입자를 쏘면 입자는 두 구멍 중 하나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스크린에는 두 줄이 찍힙니다. 파동을 쏘면 파동은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줄무늬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이제 빛을 써봅니다. 빛을 썼더니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즉 빛은 파동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전자를 이중 슬릿에 써봤습니다. 전자 하나하나는 명백한 입자인데 결과 간섭무늬가 나타났다. 즉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서 전자의 움직임을 관측해보기로 합니다. 즉 전자가 어떤 구멍을 지나는지 직접 보려고 한 것이죠. 관측하자마자 간섭무늬가 사라졌다. 전자는 얼떨결에 실험 전에는 파동에서 두 구멍을 동시에 지나면 후 관측되자마자 입자에서 한 구멍만 지남으로 행동을 바꿨습니다. 전자는 인간이 보는 순간 마치 까꿍 하고 장난치듯 성질이 바뀐 것이죠. 5. 관측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보기 위해서는 빛이 물체를 때려야 합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히고 반사된 정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전자처럼 작은 입자에게 빛이 부딪히는 건 거의 교통사고 수준의 충격입니다. 즉, 전자를 보는 행위 자체가 전자의 상태를 크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으로 퍼져 있다가 관측되는 순간 입자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다음 실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구. 슈레딩거의 고양이. 양자역학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실험.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했죠. 상자 안에 고양이, 독극물, 망치, 그리고 이중슬릿과 연결된 장치.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두 구멍을 동시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병이 깨지면서
죽어있는 상태, 병이 안 깨져서 살아있는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슈레딩거는 이걸 들고 이랬습니다.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도 파동이다. 네, 여기서 모든 사람의 멘탈이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파동이 되려면 공기도 없어야 하고 빛도 닿아선 안 되고 원자끼리 서로 충돌해서도 안 되고 우주의 그 어떤 것도 고양이와 상호작용하면 안 됩니다. 즉, 이 조건은 현실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인 고양이를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자처럼 작은 세계에서는 이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파동이 되었다가 입자가 되었다가 자유자재로 변하는 것이죠. 진료 결론 양자역학이 어렵지만 중요한 이유.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자연에 있지 않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언어도 경험도 갖고 있지 않을 뿐이다. 양자역학은 인간의 직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 과학 기술의 모든 기초를 이루는 이론이죠. 우리는 이 복잡한 세계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를 쓰고 우주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인생이 더 흥미로워지는 지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